제가 지금 코로나는 아닌데 아무튼 목이 많이 쉬었어요. 이 연설도 큰 소리로 배에서 나오는 연설을 하면 목이 안 쉬는데 여기서 큰 소리 못하고 마이크 쥐고 이렇게 하면은 목이 쉰다고. 우리 그 희망 배달 트럭 갈 때 노래 3곡 부르는데 목이 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시 말을 할 때 배심,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오늘이 이제 4일차 77시간 78시간째 1인 릴레이가 됩니다. 제가 1차 8월 18일 오늘 오후 3시까지 1차 1인 릴레이 투쟁을 선언을 했고,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2차 릴레이 투쟁 선언을 했습니다. 2차는 20일 오후 3시까지 2차 투쟁을 릴레이 투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이제 8월 30일 되면은 창당 4주년 되죠. 우리가 2016년 정말 뇌물 뭐 이런 부정부패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대통령을 그런 부분으로 K미르 재단부터 엮었는데 K미르 재단 돈 쓴 게 없어요. 거기에 임대료 준 거하고 직원 뽑기 전에 사람들 몇 사람 월급 준 거 빼고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국고로 다 환수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뇌물로 윤석열 특검이 다 뇌물로 엮었지 않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독대도 아니지, 독대도 안종범위가 있었으니까 뭐 아무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이런 문화, 스포츠 뭐 이런 부분에 했는데 승계 문제를 가지고 눈빛으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눈으로 다 읽었다. 그게 묵시적 청탁이에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 전직 그게 그 정적이라 하더라도 이 촛불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삼성 이재용하고 엮을 게 없으니까 묵시적 청탁으로 엮었는데 그 묵시적 청탁으로 엮은 장본인이 박영수 특검이고 윤석열 특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잘 엮었다고 그래가 그 사람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거 아닙니까? 분단 국가에서 여기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세요. 다들 빠지세요. 분단 국가에서 지금 청주 간첩단을 보다시피 간첩들이 득실득실한데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 3사람을 구속시킨 사람들입니다. 양성태 대법원장 잡아넣으려고 가전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수사를 하고 또 판사 몇 사람 쫓아보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조사를 받고 100여 명이 감옥을 갔어요. 우파 지도자들이. 근데 그 제목들을 보면 정말 상식에 벗어난 법치 사망의 상황들이 온 겁니다. 윤석열한테는 법이 필요 없었어요. 박영수한테는 자기가 그냥 그렇게 깨끗한 척하더만 알라 같은 가짜 수선업자한테 포르쉐나 얻어 타고
자기는 특검할 때 한 달에 지금 특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습니까? 수억 돈을 받으면서 자기는 공직자 아닙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그 비겁한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특검 수사를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좌파 정권 때 김대중 좌파 정권 몰락은 김대중 아들 세 사람을 검찰총장이 수사해서 다 구속시켜버렸잖아요. 노무현 때 노무현 형 노건평 수사해가지고 구속하고 노무현 비자금까지 수사했잖아요. 다 누가 했습니까? 당시에 검찰총장들이 한 거예요. 김대중 정권의 검찰총장, 노무현 정권의 검찰총장들이 권력 게이트, 권력 비리 수사를 했는데 이 좌파 정권 중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부패스러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은 권력 게이트 수사 안 하고 팽개치고 나와가지고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윤석열이가 자유우파의 대통령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라도 좀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33년형을 때린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경제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이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때렸는데 문재인하고 싸웠어요? 철딱선이 없는 추미애하고 싸웠잖아요. 드루킹 김동원 잡힌 것도 추미애 당대표 때 추미애 당대표 쪽에서 수사 요청해가지고 드루킹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7월 말 임기인데 3월 5일 날 검찰총장 팽개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서 했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는 누가 하나? 권력 게이트 수사 끝났다. 어떤 검찰총장이 부정부패 울산시장부터 시작해서 신라젠, 라임옵티머스, 원전, 그 다음에 부산 오거돈 경제부시장 문제, 인사개입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부정부패가 있는데 그것을 수사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윤석열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는 누구도 수사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드루킹 했다? 드루킹 누가 한 거예요? 허위법 특검이 한 거 아닙니까? 특검. 윤석열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좌파 독재 중에서도 가장 부패스럽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무책임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게 모든 권력 부정부패를 덮어온 사람 자체가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아니 윤석열이가 하나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권력 게이트를 수사하든지 거기에서 올바른 일 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추미애하고 싸운 것밖에 없어요. 조국 죽창가 한창 부르고 조국 장관 사수대들이 저 검찰 앞에서 촛불 들고 극할 때 우리 공화당이 여기서 그 조국 사수대들하고 전면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이 뭐 했습니까? 나라가 바르게 가려면요 조금은 진실돼야 되고 조금은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대통령 병에 걸린 정치꾼들한테 속아가지고 혹은
자기가 한번 대통령 해보겠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예요. 이놈의 그 정권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냐. 윤석열이 말고는. 제가 또 예측할까요? 제가 예측한 대로 이준석이 문제도 제가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명히 발언에 다 나오잖아요. 보도자료에.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요 6개월 안 돼가지고 개헌합니다. 문재인 좌파들하고 정치 야합에서 개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애국심이 있고 절절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그렇게 투철합니까? 얼마 전만 해도 문재인 앞에 문재인의 망나니 칼춤을 추던 칼제비 아닙니까? 무슨 자유우파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겠어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박근혜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 가가 있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맨손으로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 뭘 했냐는 거야. 헌법재판소 앞에서 5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검찰 수사했느냐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 같으면은 백주대낮에 5사람이 죽었으면은 검찰총장 돼서라도 이 너무 억울하니까 검찰 수사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좀 해보겠다 추미애하고 싸운 전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좌파 독재 정권 완전히 정말로 가장 무능한 가장 부패스러운 이 부패스럽고 무능한 놈들이 여자들은 밝혀가지고 서울시장 성문제 걸려가 자살했죠. 부산시당 성문제 걸려가 자기는 치매라고 떠들죠. 문재인 정권의 제2인자라고 폼 잡던 안희정이 그렇게 됐죠.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뭐가 정입니까? 서울수도 시장과 부산 제2도시 부산시장이 문재인의 오른팔인 안희정이가 성문제 때문에 자살하고 감옥 갔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재심의해준다? 문재인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역 정권이고 반동 정권의 반동 세력들이란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반동 세력이라고.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5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동 세력이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할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아무리 썩고 나라가 지식인들이 아무리 용기가 없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정치인들이 이념도 없고 소신도 없이 굴종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더라도 어떻게 서울시장 성희롱 때문에 자살하고 부산시장 감옥 가고 차기 대선 후보 1인 안희정도 감옥 갔는데 그 정당에다가 다시 정권 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팔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성희롱해도 다음에 정권 연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애시당초 X표. 우리가 시험 치다 보면요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오답부터 찾잖아요. 정답을 찾으려면 오답부터 먼저 찾잖아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정답 하나 찾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성희롱 정당, 성희롱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아니다. 이렇게 X표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거기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무슨 놈의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도 서울시장도 성희롱으로 자살하고 제2도시 부산시장도 치매 걸렸다고 핑계대면서 성희롱 감옥 가고 다음 대통령 후보 1위 안희정도 감옥 갔는데 어떻게 그 정당에다가 다시 표를 주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딸도 없고 엄마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좌우를 떠나서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것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성희롱당은 우선 X표 치자고요. 아, 이건 안 된다. 아무리 그들이 지금 했는 거 보세요. K방역, 뻥방역, 백신 수급 실패해가지고 OECD 38개국 중에서 접종률 꼴찌. 이게 무슨 독감 주사 맞아가 접종률 꼴찌면은 그냥 아프다가 독감 주사 맞고 하는데 이놈의 거는 접종 못해가지고 전부 격리시키고 밤 6시, 7시만, 6시만 넘으면은 잠자던 코로나가 밤 6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니까? 밤 6시 지나면, 저녁 6시 지나면 2명밖에 밥을 못 먹어. 여러분, 이 백신 수급 실패는 역적행위예요. 이거는 언젠가 재판에 올려서 국정 운영을 잘못한 죄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백신 수급 잘못해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영업자 실패하고 부도나면은 은행에서 돈 빌려줍니까? 문재인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당신들 재산을 이렇게 죽이고 있고 백신 수급 잘못해서 이렇게 당신들을 죽이면은 내 권리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 문재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백신 수급 잘못해도 그냥 죽은 듯이 맨날 결의 규격하고 시간 제한해도 아이고 엄마 웃잖아. 그러면은 가정 파괴되고 여러분 사업 실패하면은 문재인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줍니까? 죽기 전에 나와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든지 김호나리를 죽이든지 김호나리를 끌어내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 권리는 자기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집안에 딸이 있든 여동생이 있든 누나가 있든 어머니 할머니는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희롱 정당은 이제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백신 실패했는 이 무능한 정권은 자영업자가 한 사람도 표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재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이 무능한 정권한테 물어야죠. 무능한 정권한테. 이게 말이죠.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뻥뻥 치다가 말이죠. 임금 다 올려놓고 최저임금 9,160원 여기에 연휴수당, 퇴직금 등등등 아마 벌써 10,000원이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1,000만원 팔던 사람들 300만원은 고사하고 200만원도 못 파는데 최저임금 올리면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민노총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서민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나라가 아니라 민노총 기종노조의 나라가 이미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서민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든지 민노총하고 한판 선고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의 회장이라는 사람은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죽으면은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 자식들은 교육도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문재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원전 문제 때문에 원전 아까 폐쇄하고 잘 나가던 창원에 두산중공업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저기 하청업체 다 죽어버리고 그래놓고는 밖에 나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원전 좋습니다. 자기 나라 원전은 폐쇄하고 밖에 가 원전 좋습니다 할게네 밖에 사람들이 뭐라 하겠고 너가 원전 좋으면 너부터 좀 서지. 무슨 소리 하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몸이 웬만큼 아프면은 저분은 내 아프다 소리 이런 소리도 안 할 뿐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도 윤석열이라는 자가 형집행 정지 안 됩니다. 윤석열이 형집행 정지 안 해줬잖아요. 결국은 버티다 아파서 팔로 살을 가르는 그런 아픔 때문에 와서 수술하게 했잖아요. 지금도 아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 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이거는 인권 탄압 정도가 아니라 인신감금 시켜놓고 그냥 죽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4년 반 탄핵 정국까지 하면은 5년을 싸웠잖아요. 국민들께서 알고는 있어요. 우리 공화당 국민들 보면 너가 공화당 말이 맞다. 시장 가보니까 다 그래요. 너가 맞다. 의리도 있고 좌파들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다 맞다. 선거철만 되면 못 갑니까? 아이고 그래도 큰 데로 뭉쳐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찍어놓고 개헌 들어가고 저끼리 모이가 히닥거리고 그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카불에서 탈레반 지도자하고 아프가니스탄 지도자가 껴안고 웃는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파 지도자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뽑아줬더니 좌파들하고 정치 야합하고 개헌 조치하고 개헌 시도하고 개헌하고 내각제하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말아먹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말하기도 겁나요. 하도 잘 맞으니까. 말하기도 겁난다니까. 그 원인이 다 뭔지 압니까? 정치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꾼들.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에다가 등기에다가 칼 꽂고 희낙거리고 말이지. 박지호의 말대로 나는 20석만 달라했더니 김문수가 와가 아따 형님 제가 40석 준비했습니다. 정말 입에서 개 뭐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잘된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포르쉐 받아 처먹는 박영수나 수산업자한테 차 벤저 차 받아가지고 시컨 타다가 이거는 우리 형 80실험 투자했는 거 저거 형하고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투자했는 게 담보로 차 잡고 있다. 담보로 잡았으면 끝까지 잡아야지 왜 돌려주는 거예요? 말 같은 덩치값 좀 해라 김무서이. 덩치값 좀 하라 말이야 김무서이. 정말 구역질 나니까 이제 정치판에서 떠나라 말이야.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쿵 저러쿵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 배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고 싶은 거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서 김무서이 불러가 막걸리도 주던데 박근혜 대통령 그거 안 했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죄 없는 대통령을 등뒤에 칼 꽂고 나라를 이렇게 좌파들한테 팔아먹어서 되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김무서이 유승민은요 그야말로 영도 다리 밑에서 떨어지든지 금호강 대구에 금호강 밑에서 빠져 죽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국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으면은 어디나 짭 두껍게 대통령 후보 한다고 하고 김무서이는 킹메이커 한다고 해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지나가던 소가?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이 쓰레기들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정치꾼들한테 돈이나 밝히고 권력욕이나 밝히는 그런 정치꾼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 속고 두 번 속았으면 됐지. 문재인한테 K방역에 속고 소득주도 성장에 속고 원전 폐기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나라를 몰고 갔으면은 책임을 지든지. 이것들이 지금 와가지고도 그때 다시 돌아가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었다. 개뿔이다 이 새끼들아. 알라 같은 유승민한테 배웠는지 이준석이 못합니까? 탄핵의 강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탄핵 정당했다고 그래 놔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가지고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아할 거다. 이게 인간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그 용기와 그 투쟁력과 그 애국심과 애당심이 살아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보세요. 어제 그저께부터 1인 릴레이 투쟁한다니까 부산에서 올라오고 저기 경남에서 올라오고 대구에서 올라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온 전국에서 걱정이 돼가 다 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암만 해도 말 안 듣던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하는 꼬라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000배, 10,000배 더 낫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이 하늘을 가린다 해도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붉은 손으로 파란 하늘을 가린다 해도 하늘이 가려지지 않아요. 쓰레기 같은 것들 말이야. 돈 벌고 부정부패하고 싶으면은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 뒤에서 칼 꽂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지나면은 5일차로 들어갑니다. 우리 문화일보 오늘 7면 보셨지만은 아마 저희들이 한 10만 장 정도 그 7면만 10만 장 정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는 광고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국 방방곡곡 북곡에 나누셔야 된다. 배포하셔야 돼요. 그 안에 읽어보시면 그 안에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했는가? 우리 공화당이 왜 1인 1례 투쟁을 하고 있는가? 신문 지면에 한 번도 실리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고 권력 찬탈이다. 인쇄로 박혀가 들어갔잖아요. 대한민국의 간첩이 얼마나 될까? 진실 정의가 사라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문화일보 7면의 제목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7면에 전면에 내용이 나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공카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다 올라와 있으니까 1000만 명한테 퍼나르세요. 여러분들 친구라 하는 친구들한테는 다 문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당원이 돈 내는 당원이 6만에다가 일반 당원까지 하면 45만 명인데 이제 전투 준비를 빡시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때문에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뭐 물불 가릴 거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금해가지고 계속 저렇게 묶어두겠다는 놈들하고 또 그 원인을 제공한 배신자들하고 이제 뭐 눈치 볼 것도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된 우파 정당 투쟁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정당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은 대통령 파리들만 온 동네 방네 대통령 파리할 텐데 우리 공화당이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그 당원들이 45만 명이 가까이 되고 말이죠. 이제 100만 명의 책임당원 20만 명 되면요. 오늘 같은 전면 광고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늘 여러분들 문화일보 7면 보면서 자부심 느끼잖아요. 이야 이거 봐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의기소침했던 거 문화일보 광고 보고 퍼나르고 반응을 들어보면서 그거 다 떨쳐버리자고요. 이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모병원 앞에서 닫혀있는 저 박근혜 대통령의 병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져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 만들 수도 없어요. 국가보조금 한 푼도 안 받는데 우리는 당원들이 당비 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도 멋있잖아요. 그런데도 멋있잖아요. 이제 집회하면은 뭐 이제 10만 명 이런 거 안 돼요. 집회 풀리면은 100만 명 모임 100만 명. 100만 명 모여가지고 촛불 때 까불던 그 20만 명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필요할 시기가 우리 공화당의 투쟁이, 우리 공화당의 전투력이, 우리 공화당의 애당심이, 우리 공화당의 애국심이 발휘해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당대표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지가 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이 있었으면은 촛불 이 쿠데타 세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정말로 그것이 한입니다. 전부 굴종하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촛불한테 가서 배우작하면서 따라다니는 놈들, 우리 공화당이 있으면은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탄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도 우리 공화당을 죽여야 되고 저 가짜 보수 쓰레기들도 우리 공화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죽겠어요? 4년 동안 공화당 당원 한 분 한 분이 정치학 박사까지는 아닌데 정치학 석사급은 다 돼. 이제 막 술술술술 다 나와. 제 연설을 얼마나 잘 듣는지 다 외웁니다. 조 대표 연설 잘하는데 이제 처음에 연설 못하던 사람들 올라가 연설하는 거 보세요. 이성호 어디 갔어? 이성호 최고위원? 김경희 막 화음만 지르고 막 이렇게 요새는 막 내용이 다르다고. 그게 힘입니다.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무너지고 죄 없는 대통령이 거짓 불법 세력 선동 세력들한테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을 만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정권을 잡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 앞에는 누가 선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폐악적인, 이 악질적인 좌파 문재인 정권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묶어놓을지 두고 보고 또 두고 봅시다. 똑같이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각오 없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겠어요? 어떤 분이 아이고 이제 가시밭길 좀 그만 가자. 가시밭길 다 걸은 줄 알았더니 고통의 칼날이 있더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시밭길도 거치고 고통의 칼날도 거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만큼 우리 공화당의 내공이 커진 거예요. 문화일보 보는 독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공화당 야들 도대체 뭐야? 처음에는 전면 광고에 놀래고, 두 번째는 용어 선택에 놀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목들을 달았잖아요. 세 번째는 안에 내용을 보고 놀랄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도 제가 연설했던 내용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중요한 것만 좀 빠졌어요. 중략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설 전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연설 전문으로 들어와서 제가 고친 게 없어요. 연설 그냥 그대로 올린 거예요. 전문으로 돌아서 연설을 들어보시면은 지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언젠가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꼬라질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 무능 정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미래의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고 우리 공화당이 있고 자유우파 국민이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16일 날이 1600일이에요. 오늘이 벌써 18일 아닙니까? 1602일입니다. 1602일. 오늘 아침에 백악관 출입 제니박 기자하고 또 백악관 출입하는 더글라스 크리스천 기자하고 오늘 인터뷰를 2시간 가까이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 북한과 한국의 상황,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우리가 어떻게 한미동맹을 견지해 나갈 것인지, 사회주의 좌파 독재 정권을 어떻게 국민들께 알릴 건지, 이런 대담을 오늘 아침 새벽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했고, 오늘 일부 오늘 나오고요. 다음 주에 백악관 제니박 출입기자하고 더글라스 기자하고 대담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나올 겁니다. 더글라스 기자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 그 러시아 대사했던 우리 이 박사님이 본인 집에서 사셨다 그러더라고. 본인 아버지도 하버드 출신이고 어머니도 하버드 출신인데 그 훌륭하신 분이 본인 집에서 사셨다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 탄신제 때 뵀지 않습니까? 유엔 청문회에서 아주 바른 소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오늘 뭐 그런 인연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이고 날씨 춥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간사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추우면 춥다 하고 조금만 더우면 덥다 하는데 이놈께 5년 가까이를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 그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고 이렇게 어떻게 5년간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물리치면 되는 거고 정의롭지 않고 진실되지 못하는 가짜 보수들은 발로 차면 되고요. 진실된 나라가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2021년 사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고 그 책무의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있고 자유우파의 진정한 애국자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24시간 1인 1레이에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4일차, 이제 12시 전에는 5일차 24시간 1인 릴레이 투쟁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릴레이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5년간 투쟁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우리가 창당한 지 4년, 그리고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운 지 4년 6개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이라고 싸운 지 벌써 5년,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공화당을 엄해하고 또 당을 깨려고 했던 자들도 있고 또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다가 나가가지고 바보들 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조은진이가 잘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독특한 열정과 애당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잘못은 당대표한테 주시고 당원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모든 공은 오늘 밤에, 시원한 밤에 우리 당원들한테 제가 다 드릴게요. 오늘 그동안에 갈등 있고 있던 사람들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전화해서 다 화해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합쳐서 가야 됩니다. 잡초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한테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우리 공화당의 투쟁력은 더 강해지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의지, 자유우파 국민들의 의지는 차돌같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1일 릴레이 투쟁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차 투쟁 기간 3일을 72시간을 마치고 오늘 오후 3시부터 다시 2차 투쟁 기간은 120시간, 그기네 20일 날 오후 3시까지 2차 투쟁을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저의 1인 야간 1인 릴레이 투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연설 듣고 감동을 받아서 5만원짜리 책임당원으로 입당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네, 앞으로 여기 대표님 처음 보고 너무 감동받고 눈물 나는 걸 꼭 참았어요. 제가 스스로 당원 입당하게 되었어요. 별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평생 하겠습니다.